안녕하세요. 오종석입니다. 오늘도 오종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그 공포의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했는데요.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싫어하면 안 된다. 트럼프 지지자들 7,500만 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거다. 그 사람의 성격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성격도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도 좋아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트럼프 그 주변에 보면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의 성격, 캐릭터가 더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책보다. 그 반대도 있지만 성격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발 2024년에 들어가서 복수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트럼프가 복수를 해야지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놀았기 때문에 깁스 진영이. 원래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뭐 주제를 이번에 싹 다 바꿨다고 그러죠. 원래는 AI에 대해서 그 주된 테마가 AI에 대해서였는데 도널드 트럼프로 싹 바꿨다고 그런다. 오늘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니까 대선 풍향계인 99개 카운티 중에 98개 카운티, 그것도 한 표 차이로 졌고 그 한 개 카운티도. 그 뉴햄셔에서도 압승 거둘 것 같고, 물론 뭐 민주당원이 지금 4,000명이 뉴햄셔에서 4,000명이 그 민주당 탈당하고 공화당 입당해서 니키 헬리를 찍을 거래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큰 손들이 막 움직여서 지금 니키 헬리는 웃기게도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표를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딥스 진영이 사악해. 트럼프 생각해보면 맞는 말 하지 않았느냐. 국경도 그렇고 이민 이슈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 좋았다. 트럼프 때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분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 그 전에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뭐 트럼프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느낌이 원래 민주당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woke 뭐 그런 쪽은 아니지만 뭐 급진 좌파 강성 진보는 아니지만 살짝 왼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리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파산할 뻔한 거를 4번이나 구했던 그런 기업이죠. 뭐 물론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그렇지만 그런 뭐 JP 모건 뭐 골드만 삭스나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자기네 Great Reset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15분 도시 만들고 뭐 기후 변화 어젠다 푸시해서 화석 연료 없애고 예? 그리고 소고기 육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햄버거 먹지 말아야 되고 지금 빌 게이츠가 또 시동 걸고 있죠. 햄버거 먹지 말라는 식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올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7,500만 명이 트럼프를 찍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트럼프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아이오와에서 크게 이기고 지금 대세니까 뭐 공화당 경선도 가볍게 이길 거고 이대로면 11월 대선도 가볍게 이길 것 같으니까 누가 장난질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지금 파죽지세입니다. 트럼프 대세론 이제 타고 있는데 ABC 뉴스하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16일에서 17일 이틀간 미 전역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유권자 1,4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명 중 4명 꼴인 80%가 트럼프를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화당 후보라고 그렇게 손꼽았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나 더 올라간 수치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예, 여러모로. 그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반면 니키 헤일리하고 론 데산티스는 각각 10%, 9% 그쳤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막 떠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좀 특히 니키 헤일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ABC 뉴스는 이렇게 전했어요. 트럼프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 내 확고한 지지세를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유권자들이 가장 만족해야 할 대선 후보이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트럼프가 미국 시민들의 당면 문제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개인적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강한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일치 단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모로 뭐 뉴햄셔 프라이머리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가 기소되면서 이렇게 더 뭉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소되지 않았으면 트럼프도 인정했지만 좀 더 힘들어졌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법방해, 민주당 진영, 그리고 FBI, 막 CIA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2020년 3월에 터진 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해왔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에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스럽고 팬데믹 나온 과정. 자, 그리고 트럼프 부통령 카드로 터커 칼슨 확실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하고도 자주 소통하고 트럼프랑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죠. 자녀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2028년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에 이어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마가 어젠다가 이제 완전히 긴 레거시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터커 칼슨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론 디샌티스도 부통령 카드로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이죠. JD 밴스는 영화 스토리도 있어요. 그리고 벤 칼슨 박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론 디샌티스는 그냥 플로리다를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론 디샌티스는 좀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정책 펼치고 이러는 거요. 입법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미디어들을 상대할 때도 좋았는데 단지 이제 캠페인을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인터뷰를 웬만하면 능하지 않았다는 거. 팟캐스트 피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니케일리도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 인터뷰를 다 피하고 메인스트림하고만 이렇게 상대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사람들 많이 안 믿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인데. 대놓고 가짜 뉴스 뿌리고 그러는데 잘못된 뉴스 뿌리고. 너무나 그 증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수천여 편, 수백 수천 편에 걸쳐서 최소한 1000편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그 증거물들도 너무나 많이 제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겠다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나 CNN, 뉴욕타임 앞으로 무조건 믿을 거야. 신이야. 나의 신이야.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대주의 사로잡혀가지고 CNN, 뉴욕타임 와포 그러면은 그냥 패닉 상태 빠져가지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에 따르면 와포에 따르면 ABC에 따르면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고 반대쪽 입장이 어떤지 보고 반대쪽 뉴스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럼 자꾸 거짓말하는 쪽이 나와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가짜 뉴스 내보내는지. 문제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언론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이제 뭐 한국 한인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아시안 언론, 뭐 아프리카 언론, 뭐 유럽 언론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트럼프 지금 이 사진을 놓고 논란이 많아요. 지금 손 이렇게 뭐가 막 빨간 게 이렇게 피가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놓고 왜 이러냐. 이거 레드 마크가 이게 그래서 무슨 뭔 일이냐 하고 그래서 파운비치 포스트에서는 뭐 매독 걸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secondary syphilis 해가지고 뭐 제임스 칼버 민주당 그 피겨헤드죠. 그리고 옛날 빌 클린턴 캠페인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 매독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트럼프는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다친 건지 뭐 하여튼 뭐 CNN 뭐 이런 데서도 자꾸 이렇게 막 투집을 좀 잡고 있어요. 건강 이상설 이러면. 자, 뉴햄프셔 여론조사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1월 23일. 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또 니케일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나왔고 니케일리 34%. 이게 아마 민주당원들까지 여론조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대 34. 란은 이제 5예요. 예. 뉴햄프셔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란이. 그리고 정의파 연방 상원의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라이언 파워. 예, 라이언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된다. 쳐넣어야 된다.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제 럼블 채널 보면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요새 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미팅 해가지고 또 한번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했거든요. 패트릭 슌슌이 5억 불에 이제 샀는데 LA 타임스가 좀 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미 전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강성진보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진보 내지 강성진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LA 타임스는 패트릭 슌슌 이분 딸이 특히 뭐 아주 강경하죠. BLM 서포터고 그 딸의 입김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예, 그 편집국 내. 자, 그리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뭐 타블로이드지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래가 깊은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신문이에요. 뉴욕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조 바이든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뭐 미셸 오바마가 조 바이든보다야 이게 좀 더 잘 돌아가고 있겠죠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밀려나고 갑자기 미셸 오바마를 누를까요? 제가 민주당 오늘 바이든 쪽하고 굉장히 좀 절친한 분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말도 안 된다. 그건 일부 우파 진영 그리고 민주당 내 안티 바이든 진영에서 내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ichelle says she's terrified Trump will win. 트럼프가 이길까봐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얘기할 때도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거 아닌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관계자 일부도 이제 트럼프의 승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트럼프 승리 뭐 별로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Both publicly and privately, U.S. executives said at Davos they weren't concerned if Trump wins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이기든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미국 경제 트럼프가 돌아오면 특히 이제 그 금융계 쪽이 그렇다고 그래요. 은행가 쪽에서는 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 경제에 좋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트럼프를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딥스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를 이제 투표용지에서도 빼려고 그러고 뭐 법적인 문제 많다.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못된 짓은 다 해놓고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부터 조작해가지고 도청, 감청, 사찰 다 말이 됩니까? 워터게이트 스캔들보다 1000배 더 악질적인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바이든 이쪽 진영이 오히려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해야 돼요. 정말 복수해야 돼요. 복수를 안 하면은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계속 그냥 부패한 사람들은 부패하게 놔두고 언제든 그 부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물론 부패를 완전히 척결할 수는 없지만 눈에 훤히 보이는 부패들은 뽑아야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 얘기를 한 겁니다. 내일은 투표용지에서 빼면은 미국 난리 난다. 내전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국가 보안 차원에서도 이건 자기 이름은 투표용지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연방 대법원이 뭐 6대3 보수 6대3이니까 6대3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어서 트럼프가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은 지금 인지력 감퇴 돌대가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모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은 20년 내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33% 그치고 있어요. 이거는 조지 W 부시 2006년 때 기록했던 지지율 이후 최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이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또 나설 것 같습니까? 재선에 도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카드로 트럼프를 상대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 쪽 미셸 오바마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뭐 게빈 뉴섬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지금 미셸 오바마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도 약간 이제 미국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트럼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